다카키와 시라토리는 가게 어딘가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제보 전화가 와서 가게 안을 샅샅이 조사하고 나오는 길인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하죠. 시라토리는 아무래도 장난 전화 같다며 그만 가보겠다고 차에 타는데 운전석 위에 이상한 쪽지가 붙어 있습니다. 그 쪽지를 본 순간 차가 폭발하며 거리는 아수라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 폭발에도 시라토리는 지난 다카키처럼 목숨을 건지죠. 하지만 다카키처럼 온전히 피하진 못한 것 같습니다. 사토는 다카키에게 이 근방 도로를 봉쇄하고 구급차를 부르라 하죠. 시라토리 형사를 살펴본 코난과 하이바라는 빨리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위험한 상태라고 하는데 가솔린으로 인해 2차 폭발이 우려돼 피해야 한다 알려주는 아가사 박사님. 소년 탐정단은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이는 사람이 누군지 궁금해하죠. 코난은 말합니다. 범인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경찰을 노리는 건 확실해졌다고 말이죠. 가게에 폭탄을 장치했다는 거짓 정보를 흘려 경찰을 유인하고 가게를 조사할 때 진짜 폭탄을 차 안에 설치했다는 겁니다. 폭발한 모습을 볼 때 차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안전핀이 빠지고 다시 한번 문을 열면 발화하는 시스템인데 시라토리 형사가 왜 차에 타자마자 바로 내리려고 했는지가 의문이라고 하는 코난. 시라토리는 손에 쥐고 있던 종이를 사토에게 건네주며 이걸 건네주기 위해서 차에서 내렸다고 합니다. 사토는 건네받은 쪽지를 읽는데 나는 강석구와 강타자의 메이저리거다. 자, 연장전이 시작됐다. 시합은 내일 정오, 종료는 오후 3시. 실력 좋은 구원 투수를 준비해도 소용없다. 결국엔 내가 역전을 할 테니 시합을 중지하고 싶으면 내게로 와라. 피로 물든 마운드에 너희 경찰이 오기만을 기다리겠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본 사토는 자신을 괴롭히던 3년 전 기억이 떠올라 분노하죠. 그리고 과거의 연쇄 폭발범임을 직감합니다. 시라토리는 구급차에 실려가고 메구레 반장님께 보고하기 위해 전화를 거는 사토. 그런데 경찰청에도 같은 내용의 팩스가 와 비상사태라고 합니다. 그러며 묻죠. 어쩌면은 7년 전과 3년 전의 폭파범과 동일 인물이 아닐까 싶은데 어떤가? 사토는 동일범이 분명하다며 총장님께 전해달라 하고 조사를 하기 위해 차에 올라타는데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며 눈물이 맺힙니다. 이때 저한테도 좀 가르쳐주세요. 언제 차에 올라탔는지 코난의 목소리가 나지막히 들려오고 어째서 폭발범이 경찰들이 노리는지 자신에게 말해달라 합니다. 사토 형사는 놀라며 어째서 내 놈이 내 차 안에 타고 있는지 먼저 말해주는 게 상도덕 아니냐고 묻는데 어서 대답해주세요. 그딴 건 내 놈이 알 거 없고 어서 대답이나 하라 말하죠. 역시 인성이 남다릅니다. 사토는 7년 전 사건에 관해 얘기해 주는데 7년 전 폭파 테러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범인은 2명, 고급진 아파트에 폭탄을 설치했고 만약 주민이 한 명이라도 빠져나가려 하는 모습이 보이면 폭탄을 터뜨릴 거고 이를 막고 싶으면 100억을 달라 요구하죠. 하나의 폭탄은 제한 시간 내에 겨우 제거했지만 나머지 하나는 너무 복잡해서 어쩔 수 없이 폭파범의 요구를 들어줬다 합니다. 그렇게 사건이 마무리되나 했는데 30분 뒤 범인이 경찰에게 전화를 걸어와 폭탄의 타이머가 아직 움직이고 있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죠. 그걸 왜 네가 물어봐? 그런데 범인이 본 것은 재방송이 되는 뉴스를 보고 착각한 거였고 경찰은 범인을 확보할 좋은 기회로 판단, 일부러 통화 시간을 끌어서 역추적에 성공해 공중전화 박스에 있는 범인을 발견하는 데 성공하죠. 하지만 운이 나쁘게도 경찰을 보고 당황한 폭파범은 도망치다 차에 치여 사망하게 됩니다. 코난은 또 한 명의 폭파범이 있는 건 어떻게 하냐고 묻는데 그렇게 폭파범이 사망하고 난 뒤 멈췄던 타이머가 다시 작동해 폭발했다 합니다. 끝난 줄 알고 안심하고 해체하고 있던 폭파물 처리반과 함께 말이죠. 그 인물이 아마도 마치다가 말한 먼저 날아가 버렸다는 친구인 것 같습니다. 여튼 사고로 죽은 범인의 주소는 금방 알아내 조사했지만 알아낸 건 누군가와 둘이 살았다는 것뿐. 아마 남은 폭파범은 경찰이 TV로 거짓 정보를 흘려 동료를 유인해 죽였다고 생각하고 복수를 하는 것 같다 말합니다. 이 얘기는 코난뿐 아니라 다카키 차 안에 있던 소년 탐정단도 듣게 되는데 이야기는 다 해줬으니 그만 내리라 말하는 다카키에게 우리가 도와주겠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제 마음을 읽은 듯 코난을 뺀 나머지 멤버는 믿업지 못하냐 묻는 하이바라. 그렇지? 이런 암호는 의외로 애들이 풀기 쉬운 법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범인은 마치 어린아이 같다 말하죠. 아무한테도 말을 하지 않으면 발각되지 않을 것을 일부러 암호와 힌트를 주며 경찰들이 자신이 설치한 폭탄을 찾아내는 것을 지켜보는 폭탄이라는 위험한 장난감을 손에 넣은 못된 어린아이 같다는 겁니다.
그렇게 범인의 메시지를 보던 탐정단은 야구 용어가 많은 것을 봤을 때 야구장과 관련돼 있는 것 같다며 헛다리를 짚는데 하이바라는 아마도 미나미 하이도역일 거라 말합니다. 그 이유는 3년 전 사건과 7년 전 사건을 연결해 연장선으로 이어볼 때 겹쳐지는 곳이 하이도역이기 때문이죠. 보내온 팩스에 연장전이라는 단어가 나오기도 하고 그 밖에도 범인의 팩스에 나온 문구가 하이도역을 연상시키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카키는 사토에게 연락을 취하는데 사토 형사도 같은 추리를 했고 첫 번째 폭탄은 하이도역에서 도쿄로 향하는 열차 아닐 거라 말하죠. 그들은 각자 반장님과 폭발물 처리반에 연락을 취하고 재빨리 여관에 있는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열차 안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열차 안에 정말로 폭발물로 의심되는 상자가 발견되고 물러서라 외치는데 폭발해버리죠. 폭발해버리긴 했는데 꽃가루가 날릴 정도의 작은 폭발. 범인은 내 놈들이 이 정도의 추리는 할 줄 알았다며 비웃으며 함정을 파놓은 거였죠. 범인은 어린아이 같기만 한 게 아니라 상당히 똑똑한 녀석임이 분명합니다. 다른 기차도 수색해봤지만 가짜 폭탄이 판을 치는 상황. 그뿐 아니라 의심했던 야구장도 모두 조사해봤지만 그곳에선 가짜 폭탄조차 나오지 않았죠. 폭파까지는 앞으로 5시간밖에 남지 않은 상황. 경찰은 서둘러 다른 곳도 조사하러 움직이지만 마음은 점점 불안해지고 그렇게 밤새 경찰과 함께 돌아다닌 소년 탐정단도 피곤해하며 아침을 먹고 있는데 사토는 더 이상 애들을 데리고 다닐 수 없을 것 같다며 다카키에게 탐정단을 집으로 데려다주고 너도 본청에 가 잠깐 눈을 붙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다카키는 유미와의 통화가 생각이 나는데 유미는 시라토리가 수술이 잘 됐다는 소식을 전해주면서 사토 형사는 분명 3년 전 사건 때문에 무리의 수사를 진행할 거라 말해줍니다. 그런 사토를 구할 수 있는 건 다카키밖에 없다고도 말하는데 왜 자신밖에 구해줄 수 없냐 그 이유를 묻자 다카키와 마츠다는 닮은 구석이 많다고 합니다. 물론 얼굴이나 능력은 마츠다가 10배 정도 낫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같은 냄새가 난다고 하죠. 그렇게 다카키에게 말을 한 뒤 조사를 하러 가는 사토. 운전하면서 멀어지는 다카키의 모습을 보는데 그의 뒤에 사신이 보입니다. 그 모습을 보며 그녀는 두 번 다시 소중한 사람을 잃지 않겠다 다짐하죠. 여튼 소녀 탐정단은 다카키의 차에 타 집에 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코나는 다시 한번 범인의 힌트를 보며 생각합니다. 빨강과 피로 물든 마운드에 올라라 라는 대목이 거슬린다 하고 3년 전 범인과 같은 사람이라면 경찰을 유인하기 위해 분명 찾기 쉬운 장소에 폭탄을 설치했을 거라 판단하죠. 그리고선 좀 더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는데 빨강에 관련된 것들, 빨강, 올라, 강철 박스. 이때 소녀 탐정단이 창밖을 보더니 저것도 빨간데 라고 말을 합니다. 코나는 고개를 돌려 쳐다보는데 도쿄타워의 엘리베이터. 코나는 그곳에 폭탄이 있다 확신합니다. 다카키에게 차를 돌리라 말하고 도쿄타워에 도착하는데 이곳이 맞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 타워 안에서 작은 폭발 사건이 일어났고 그것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멈췄다 하죠. 이를 사토에게 보고하고 멈춘 엘리베이터의 상황을 살피러 가겠다 하는데 사토는 3년 전 사고와 똑같은 흐름에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 말하고 자신이 갈 때까지 대기할 것을 명령하죠. 이때 엘리베이터 안에 어린아이가 갇혀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아까 전화를 들었던 유미의 말이 떠오릅니다. 3년 전에 송 형사를 죽게 한 용의자와 동일 인물이라면 오 형사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사토는 아직 폭파 예고 시간까지 2시간이나 남았으니 자신이 도착하면 사태를 해결할 테니 다시 한번 다카키에게 가지 말라 하는데 싫습니다. 거절하는 다카키. 자신이 가지 않으면 사토 형사가 무리할 것을 눈치챈 그는 처음으로 사토에게 단호한 거절과 함께 도쿄타워 엘리베이터로 달려가죠. 코난도 소녀 탐정단에게 차에서 대기하라 말하고 다카키를 따라갑니다. 현장에 도착한 다카키는 멈췄다는 엘리베이터를 살펴보는데 아이는 엄마가 불러도 겁을 먹어 나오지 못하고 있고 멈춘 엘리베이터의 폭이 좁아 어른은 들어갈 수 없는 상황. 난감해하는 다카키. 그럼 저를 올려보내주세요. 이때 자신을 올려달라 말하며 나타나는 코난. 여느 때와 같이 갑자기 나타난 코난에게 놀라지만 다카키는 고민을 좀 하더니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판단. 결국 코난을 올려 엘리베이터의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엘리베이터에 들어간 코난은 천천히 여자아이에게 말을 거는데 여자아이는 사신임을 눈치챘는지 겁을 먹죠. 그런 여자아이를 달래기 위해 곰돌이의 이름을 물어보며 수작질을 부리는데 곰돌이 인형 예쁜데 이름이 뭐야? 여튼 이 소식은 뉴스를 통해 TV로 생중계가 되고 경찰이 엘리베이터에 들어갔다는 말을 들은 범인은 엘리베이터에 폭탄을 터뜨리려 하는데 들어간 게 경찰이 아닌 아이라는 말을 듣고 당황해하죠. 그 사이 코나는 여자아이를 구출하고 자신도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려 하는데
잠시 고민했던 범인은 결국 원격 장치를 눌러 엘리베이터를 폭발시켜버립니다. 폭발과 함께 엘리베이터는 밑으로 추락하는데 이 모습을 본 다카키는 이 짧은 틈에 엘리베이터로 뛰어들어 코난과 함께 갇히게 되죠. 이 상황을 사토에게 보고하는 다카키. 사토는 엘리베이터 안에 폭탄은 없냐 묻죠. 다카키는 그러지 않아도 엘리베이터 안을 살펴봤는데 폭탄이 없어서 지금 코난이 천장 위를 살펴보려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엘리베이터 천장에 올라가 주변을 살펴보는데 세상에 엄청난 양의 폭탄이 설치되어 있죠. 심지어 3년 전 폭파 사건 때 쓰였던 스운 레버고 엘리베이터는 둘째치고 이 타워 전체를 날려버릴 양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엘리베이터 천장에서 폭탄을 발견한 코난은 스운 레버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다카키가 위로 올라오거나 폭탄 처리반이 밧줄을 타고 내려와 착지할 때 조금이라도 흔들리게 된다면 이 폭탄은 터질 거라 말해줍니다. 다카키는 그런 구조대에게 밧줄을 달라 하고 그 밧줄을 타고 올라가 빠져나가야 하는 거냐 묻죠. 코난은 그것도 안 될 것 같다 말합니다. 폭탄 옆에 도청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도청기를 통해 코난과 다카키가 하는 말을 듣고 있다가 탈출해서 아무 소리가 나지 않는다면 스위치를 눌러 폭파할 생각인 것 같다 합니다. 역시나 코난의 예상대로 이 얘기를 듣고 흐뭇해하는 범인. 그럼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냐 묻는 다카키에게 코난은 딱 한 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폭탄 처리 장치를 받아 해체하면 된다는 거죠. 여튼 밖에서는 소녀 탐정단을 비롯한 모든 사람을 대피시키는데 코난이 아직 오지 않았다며 걱정하는 탐정단에게 사토는 다카키 형사와 곧 올 거라 거짓말을 합니다. 하지만 예리한 하이바라는 그 두 사람이 남아 폭탄을 해체하는 거냐고 묻죠. 폭탄물 처리반이 타워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 밖에서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보고 눈치챘다고 합니다. 사토는 3년 전과 동일한 폭탄 구조이기 때문에 해체하는 건 문제가 없을 거라 괜찮다고 말해주는데 하이바라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3년 전처럼 악마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요. 여기는 다시 타워. 코난과 다카키가 폭발물 처리 장비를 받았다 연락을 하자 폭발물 처리반은 해체하는 방법을 알려주려 하는데 설명을 듣기도 전에 폭탄을 해체하고 있는 코난. 이것도 하와이에서 배운 건가? 여튼 설명도 안 듣고 폭탄을 해체하면서 범인의 힌트까지 추리하는 여유를 보여줍니다. 심지어 그쪽 지의 힌트마저 풀어버리죠. 힌트로 인해 어떤 곳인지는 알아내지만 정확한 장소까지는 너무나도 광범위한 상황. 코난은 그 주변을 생각하다 뭔가가 떠오르고 패닉에 빠집니다. 그리곤 다카키에게 할 말이 있다고 말하는데 다카키는 코난의 말을 다 듣더니 밖에 있는 폭발물 처리반에게 더 이상 전선을 자를 수 없다고 말합니다. 폭발물 처리반은 앞으로 전선이 3개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소리를 지르고 옆에서 듣고 있던 사토가 전화기를 뺐더니 10분밖에 남지 않았으니 빨리 자르라 하는데 용감한 경찰관이여, 너의 용기를 칭찬하여 상을 내리겠다. 시합 종료를 축하하는 불꽃놀이의 장소를 3초 전에 알려주겠다 라는 액정 문구가 떴다고 합니다. 코난만이라도 어떻게든 대피시키고 싶지만 액정 문구를 보고 읽어주는 걸 자신이 밑에서 듣고 알려주고 밖에 있는 동료들이 알려준 장소로 가 폭발을 막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다 하죠. 사토는 3년 전과 똑같은 상황에 눈물이 맺힙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은 4분, 그리고 멈추지 않는 타이머. 현장에 있는 아나운서는 범인에게 양심이 있다면 이 폭탄을 제발 멈춰달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범인은 코웃음을 치며 생각하죠. 경찰은 그 양심을 이용해 자기 동료를 죽였다고. 아이한테는 미안하지만 폭발하게 되면 경찰은 아이를 지켜주지 못한 게 되는 거고 폭발 전에 겁을 먹고 정지시키면 힌트를 알아내지 못해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올 거라고 하며 어느 쪽을 선택하든 경찰의 이미지는 실추할 거라며 기뻐하는데 한편 코난은 도청 장치를 최대한 안 들리게 만들어 놓고 다카키를 불러 자신이 추리한 것을 들려줍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카키는 그곳은 도쿄에만 400군데가 있다고 말하죠. 지금부터 범인 몰래 조사를 한다 해도 시간이 너무나도 촉박합니다. 그리고 400곳에 있는 시민을 일제히 대피시킬 경우 범인이 원격으로 폭발시킬 수도 있으니 결국 전원을 무사히 구출하기 위해선 힌트를 보고 그 장소를 조사해서 폭탄을 찾아내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하죠. 그리고 덧붙여 혹시나 그 장소에 이 세상에서 제일 지켜주고 싶은 소중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다카키는 코난에게 넌 대체 정체가 뭐냐고 묻는데 알고 싶으시다면 가르쳐 드릴게요. 오, 웬일로 정체를 알려주겠다고 말하는 코난. 저 세상에서요. 그럼 그렇지. 남은 시간은 1분. 자리를 피하고 있던 소녀 탐정단은 아직 코난이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소식을 듣고 차를 돌리라 떼를 쓰며 운전하고 있는 치바 형사의 목까지 조르는데 하이바라는 결국 악마의 속삭임을 들어버린 거냐며 슬픈 표정을 짓죠. 폭파까지는 앞으로 15초. 코난은 다카키와의 마지막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너의 추리 내용은 문자로 미리 다 보내놨어. 남은 건 코난이 읽어주는 힌트를 문자로 찍어 보내는 일뿐. 폭파까지 남은 시간 4초. 예고한 대로 액정의 문구가 뜨기 시작하고
첫 번째 액정에 뜬 문자는 알파벳 E, V, I, T. 그렇게 범인이 예고한 폭파 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타워는 폭발하지 않죠. 폭발할 줄 알았던 다카키 앞에 천장에 있던 코난이 내려오고 스는 레버로 조금의 흔들림만 있어도 폭발하는 줄 알았던 다카키는 무슨 짓이냐며 코난에게 소리를 지르죠. 하지만 폭발은 없습니다. 죽는 게 무서워 힌트가 나오는 도중에 남은 코드를 잘라 폭탄을 멈췄다 하는 코난. 남은 힌트로는 폭탄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다는 대화를 도청하는 범인은 폭탄을 멈춘 건 꼬맹이지만 사람들은 경찰들이 한 짓으로 알고 지들이 살기 위해 더 큰 폭발에 희생자를 냈다 생각할 거라 미소를 짓는데 코난의 예상 범위인 것 같습니다. 아마 폭파범도 같은 생각을 했을 거야. 몇 번을 봐도 이 미소는 무섭네요. 여기는 테이탄 고등학교. 란과 소노코가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있는데 란이 창밖을 보더니 오늘따라 학교에 차가 많이 다니는 것 같다며 의아해합니다. 소노코는 이번에 우리 학교에서 탁구대회를 열어서 건물 지하 체육 창고에 탁구대를 옮기고 있는 것 같다 말해주죠. 그런데 이 대화를 도청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연쇄폭발범입니다. 그는 육교 위에서 대놓고 만원경과 도청장치로 테이탄 고등학교를 지켜보고 있는데 경찰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두 번째 폭파 장소를 역시나 알아내지 못한 것 같다 말이죠. 그렇게 폭탄 카운트를 세는데 3, 2, 1. 이번에도 폭발하지 않습니다. 당황한 범인은 원격 조정 장치로 폭파 스위치를 누르는데 자기 옆에서 벨소리가 들려오죠. 범인은 놀라며 주변을 살피고 어느샌가 경찰들이 자신을 포위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범인에게 추리한 내용을 들려주며 백주대로에서 대놓고 만원경으로 엿보고 있던 멍청함을 꾸짖고 체포하려 하죠. 범인은 내놈들에게 잡히느니 목숨을 걸겠다 도주를 시도하고 사토는 이를 악물고 범인을 추격합니다. 그렇게 결국 막다른 길에 몰린 범인은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죠. 머릿속에서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어. 경찰을 해치라고. 이딴 놈에게 마치다가 죽은 게 억울한 사토는 총을 꺼내 방아쇠를 당기는데 다카키가 간발의 차이로 사토의 0점을 방해해 빗나갑니다. 자신을 방해하지 말라며 다시 한번 조준하는 사토. 다카키는 그런 사토의 뺨을 때리죠. 복수인가? 그리고 말합니다.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며 공포와 증오심에 흔들리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인권을 존중하고 공정하게 경찰 업무에 충실하라고 말해준 사토 형사는 어디 갔냐고 말이죠. 그렇게 사토를 진정시키고 총알이 스쳤을 때 기절한 범인을 체포하며 사건은 마무리됩니다. 이상 명탐정 코난 1000만명의 인질편이었습니다. 저는 쿄자리였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